우리는 보자마자 군침이 싹 돌지만 외국인들은 충격을 받는 음식이 있죠. 예를 들면 산낙지요. 움직이는 낙지를 먹는 게 비주얼적으로 상당하다 보니 해외 챌린지나 예능에 종종 등장하고는 하죠. 이어서 번데기나 닭발이 순위를 차지하고요. 그럼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면 기겁할 만한 음식도 있겠죠. 오늘은 그런 요리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우파루파 아시나요? 귀여운 외모로 많은 사랑을 받는 동물이죠. 우파루파는 멕시코 출신의 점박이 도롱뇽과의 동물인데요. 이런 귀여운 외모를 유지할 수 있는 건 유형성숙을 때문입니다. 그게 뭔데 과다가? 몸이 유생인 상태, 즉 어린 상태로 쭉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호르몬에 노출되면 변태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동심파괴스러운 비주얼이 되죠. 자, 우리의 동심파괴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영상의 주제가 주제인 만큼 이 우파루파를 먹는 국가가 있거든요. 먼저 우파루파의 고향이 멕시코였죠. 과거 아즈텍 문명에서 우파루파는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었습니다. 이후로도 오랫동안 식재료로 이용되었는데요. 그래서 꽤나 최근인 1990년대의 요리책에서도 그 레시피를 찾아볼 수 있죠. 하지만 지금은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면서 식용이 금지되었거든요. 그런데 멕시코에서는 규제되었지만 조금 뜬금없는 나라에서 여전히 우파루파 요리를 맛볼 수 있다는데요. 바로 옆나라 일본입니다. 보통인데 먹어도 돼요? 일본에서는 야생 우파루파를 먹는 게 아니라 양식으로 키운 우파루파를 먹거든요. 그래도 국제적인 비판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요. 어쨌든 이 우파루파 요리를 어떻게 먹냐? 제일 유명한 요리는 우파루파 튀김입니다. 튀김을 그냥 먹기도 하고 밥 위에 올려 덮밥으로 먹기도 해요. 맛은요? 맛은 흰살 생선과 비슷하다는데 특히 보거와 유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에서 우파루파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음식이에요. 대중적이기보다는 상당히 매니악한 음식이죠. 그래서 예능에 나오기 전까지 이 요리에 대해 모르는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으로 볼 것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음식이에요. 이 나라는 앙코르와트를 비롯하여 다양한 유적과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있는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 길거리를 걷다 보면 종종 보이는 간식이 있는데요. 바로 타란툴라 튀김입니다. 왜 우리나라도 시장이나 공원에 가면 번데기나 고등을 팔잖아요? 그 느낌이랑 비슷해요. 타란툴라는 독이 있는데 먹어도 돼요? 캄보디아에서 주로 먹는 타란툴라는 Cereopagopus albustrietis. 라는 종인데요. 이 종을 포함해 대부분의 타란툴라는 생각보다 약한 독을 가지고 있어요. 쥐처럼 작은 동물에게야 치명적이지만 사람에게는 겨우 말벌에 쏘이는 정도라고 합니다. 말벌도 겨우는 아닌데요. 무엇보다도 이 친구의 독은 조리 과정에서 변성되니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버거처럼 독을 제거하는 과정은 거치지 않고 그냥 설탕이나 소금 등의 양념에서 통째로 튀깁니다. 참고로 다리가 바삭해질 때까지 튀기는 게 베스트래요. 무슨 맛이에요? 의외로 맛있다고 합니다. 게나 랍스타 맛이 난다고도 하고 닭고기 맛이 난다고도 하고 견과류 맛도 좀 난다는데 일반적으로 다리보다는 몸통이 육즙이 많아서 더욱 맛있다고 해요. 타란툴라의 맛이 궁금하면 직접 먹어볼 수도 있는데요. 아마존에서 통조림을 판매하고 있거든요. 아니 괜찮아요. 어쨌든 캄보디아에서의 타란툴라 위상은 우리나라의 번데기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인데요. 그런데 이런 캄보디아인들의 타란툴라 사랑에는 슬픈 이유가 있습니다. 1953년 프랑스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캄보디아는 그 기쁨도 잠시 외부 세력의 침입, 베트남 전쟁, 그리고 크고 작은 내전으로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습니다. 그러던 1975년 크메르르주가 권력을 잡게 되면서 인류 역사에 다시 없을 잔혹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크메르르주는 정말 극단적인 공산주의 정권인데요. 어느 정도냐면 자본주의의 상징이라는 이유로 시장과 화폐를 없앴어요. 이는 당시 공산주의의 대장격인 소련이나 중국도 그건 좀. 할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끔찍한 건 무차별적인 학살이었습니다. 농민과 노동자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직업을 자본주의에 물들었다. 여겼어요. 특히나 고등교육을 받은 지식인은 무차별적인 처형 대상이었죠. 800명의 의사 중 760명이 처형당해 40명만이 살아남았고 545명의 판사 중 541명이 처형당해 4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이외에도 국제대회를 나간 운동선수
선수, 방송인,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 안경 쓴 사람 등이 자본주의에 물들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죠. 여기에 더해 크메르루즈는 도시를 없애고 나라를 농촌화시키려고 했는데요. 왜요? 도시를 자본주의의 온상으로 여겼거든요. 그래서 도시에 살던 사람들을 강제로 농촌으로 이주시킨 뒤 노역을 부과했습니다. 어린이, 장애인, 심지어 환자까지 예외는 없었죠. 그런데 농기구를 쥐어본 적도 없었던 사람들이 농사를 성공시키기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겠죠. 여기에 모든 수확물은 나라에 바쳐야 했으니 동기부여도 부족했고요. 그에 따라 수확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줄었으며 국민들은 굶주림과 노동에 죽어가는 그야말로 생지옥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인들은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변에서 쉽게 잡을 수 있는 타란툴라를 먹은 겁니다. 그럼 이때부터 먹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요, 19세기에도 타란툴라를 먹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하지만 이전까지는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먹는 사람은 드물었거든요. 이후 크메르루즈 정권 시기에 본격적으로 먹기 시작하면서 타란툴라는 캄보디아를 상징하는 음식이 된 거죠. 자, 다음으로 볼 요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겁하지만 다른 여러 나라에서 즐겨 먹는 요리예요. 뭐길래 우리만 빼고 자기들끼리 먹냐? 바로 비둘기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비둘기는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취객에 붙인 파전이나 쓰레기를 먹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비둘기를 먹는다고 하면 우선 거부감이 든단 말이죠. 하지만 비둘기를 먹는 나라는 아주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미식의 나라 프랑스죠. 물론 당연히 길거리에 있는 비둘기를 잡아먹는 건 아니에요. 이런 비둘기들은 기생충이나 세균, 중금속 등을 품고 있으니 먹었다가는 바로 응급실 에스코트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사람들이 먹는 비둘기는요? 농장에서 식용으로 길러진 비둘기입니다. 프랑스에는 50여 곳의 농장이 있는데요. 보통 4주 정도 된 어린 비둘기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는 고기가 질겨지거든요. 그래서 이 비둘기 요리의 비주얼은 어떻냐? 짜란! 이렇답니다. 고급스럽죠? 프랑스에서 비둘기는 주로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을 수 있어요. 비둘기가 고급 요리라니. 지금이야 비둘기가 혐오동물 중 하나가 되었지만 생각해보면 인류 문명의 초창기부터 함께한 가축이죠. 통신이나 비료 생산에 활용되는 등 많은 도움을 줬고요. 이렇게 오랜 기간 사육해왔다는 건 그만큼 오랫동안 먹어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비둘기 요리는 고대 이집트와 로마, 중세 유럽 등 아주 오래전의 기록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어요. 주로 귀족의 만찬이나 축제에 올라가는 고급 요리였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비둘기 요리는 많은 나라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비둘기는 우리나라의 오리나 닭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어요. 북경오리처럼 구워 먹기도 하고 다른 식으로 요리해서 먹기도 하고요. 또한 이집트에서 비둘기는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사랑받는 식재료입니다. 가장 유명한 요리는 우리나라의 삼계탕과 비슷한 하맘 마쉬예요. 하맘 마쉬는 주로 장모님이 사위의 몸보신을 위해 챙겨주거나 귀한 손님을 대접하거나 더울 때 먹는 보양식이라고 해요. 뭐야, 진짜 삼계탕이잖아. 이외에도 이탈리아, 모로코, 싱가포르, 북한 등 비둘기는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의 특색 있는 요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번외로 인터넷 좀한 제 동년배들은 한 번쯤 모기 눈알 스프라는 상당히 충격적인 음식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모기 눈알이요? 박쥐가 모기를 잡아먹으면 딱딱한 눈은 소화시키지 못해 배설물의 눈알이 그대로 나오고 이걸 모아서 스프로 만든다는 겁니다. 으악, 그걸 왜 먹어? 그죠? 왜 먹나 싶죠? 그 이유는 없는 요리이기 때문입니다. 예, 한마디로 주작이에요. 이 얘기가 워낙에 자극적이다 보니 널리 퍼지게 된 거죠. 일단 모기 눈알 자체가 그렇게 걸러지지도 않고요. 모기 눈알 스프라고 알려진 사진도 알고 보니 다른 요리였어요. 생각해보면 박쥐를 먹는 것도 아니고 박쥐의 배설물에서 그 많고 많은 눈알 중에 하필 모기 눈알을 먹는다는 게 차라리 루아 커피가 양반이다 싶죠. 그럼 박쥐 고기는 안 먹어요? 그 박쥐를 먹을 수는 있는데요. 실제로 먹는 지역도 있고요. 하지만 박쥐는 거의 질병모음집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수많은 병원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좀 만만한 애들도 아니고 사람을 좀비로 만드는 광견병,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바이러스인 에볼라, 그리고 그 에볼라랑 치사율 배틀을 하는 마버그 바이러스 등 걸리면 안녕, 세상아. 해야 하는 바이러스들이 득실득실하니까요. 먹는 건 둘째치고 일단 가까이 다가가는 것도 정말 위험하니 혹시 지나가다가 파는 곳을 보시면 그냥 그대로 지나가시면 됩니다. 휴, 이거 안 봤으면 길 가다가 들어갈 뻔했네. 그럼 지금까지 몽고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